안녕하세요. 한국장과 미국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한미스탁. 평일 오후 4시 여러분과 함께 한국장 그리고 미국장에 관한 다양한 투자 이슈를 여러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저는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나운서 김민희고요. 오늘도 또 50분 알차게 채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일을 잘 이룰 때도 있지만 또 그만큼 실패할 일도 많은데요. 저는 이럴 때 희망과 실망을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야 새 출발을 기다릴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께도 저희 주식 투자의 새 출발, 그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선착순 10분께만 드리는 한정판 투자 정보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선착순 10분께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지금 바로 그 정보들 많이 다양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한미스탁의 주인공 이태양 전문가님 우선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의상을 보니까 제가 전문가님 색을 다 뺏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태양이신데 오늘은 빛이 없나 했더니 이 선글라스 기운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시나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그동안 수익을 못 냈다면 참 힘든 시장이 되겠죠. 더군다나 시장이 올라올 때 가만히 계시다가 수익을 못 냈는데 들어가자마자 시장이 빠지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급등하는 종목은 반드시 나올 마련이겠고요. 지금 현재 시장이 의미에 있는 반등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고 있는 현재 앞으로 올라올 종목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실적 흑자 전환 기업들 그동안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잠시 후에 하반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업종 저와 함께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시장 브리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금요일 한미스탁 씩씩하고 힘차게 오늘도 달려볼게요. 먼저 국내 시장 상황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로 비롯해서 미국 시장 하락세의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오늘 희비가 교차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이 시장 발표로 인해 개별주도 움직임들이 현재 보이고 있고요. 시장 상황도 다소 한산한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BHI를 중심으로 원전주들 여전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전문가님이 며칠 동안 짚어주셨던 로봇주 관련도 오늘 다시 반등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님과 함께 이슈로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사실 로봇주 어제와 그저께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다시 반등하면서 또 좋은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 어떤 종목들 그리고 섹터가 유망한지 좀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한번 말씀 주시죠. 일단 지금 상반기 때 현재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이 이어나고 있었죠. 네. 물론 최근에 기분 좋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현재 경제 데이터 전반적으로 사실상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투자자들의 의심이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당장 급한 것이 이제 금리 인하 언제 진행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국내 증시 먼저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코스닥 가장 중요한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앞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게 되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좋은 아웃퍼폼을 보일 수 있다.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일단 코스닥은 여기 보이시는 과거에 이 가격대 보시죠. 723.4포인트 정도 부근인데요. 해당 구간대를 최근 다시 한번 오늘 하락세가 나오면서 해당 구간에 도달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검은 색깔 선 723.4포인트 부근대를 저는 이쪽을 지지하는 것보다는 깨고 내려가는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한 차례 주주가 올라올 때 검은 색깔 선 위로 좀 올라왔죠. 한 번 더 빠지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반등이 있었지만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나온 반등, 이 반등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 반등이 나올 때 일봉상에서 보실 때는 충분히 쉬면서 잘 올라갔으니까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주봉상에서 올set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점에서 쭉 최근까지 올라왔을 때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조정이 나올 때는요. 여기 보시는 검은색깔 선 깨고 내려가면서 전 적어도 한 700포인트 부분까지는 단기 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이 운 좋게 수익이시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 중이다 하신다면은 적어도 비중을 50% 이상 일부 수익을 챙겨두신 이후에
시장 빠지는 거 보시고 네. 한번 대응하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반대로 시장이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바닥 구간에 있다 하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슈, 모멘텀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매수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닥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쭉 빠지고 쭉 올라가고 700포인트 초반까지 쭉 빠진 흐름이 이어질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저점은 높아지는데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플래그 깃발이런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은 왜 나오냐면은 시장에서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이거나 네. 혹은 방향성이 아직까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냥 앞으로 나아지겠지 이런 일만에 대한 기대감 혹은 앞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증시가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을 만한 트리거를 기다리는 시장일 때 보통 이런 패턴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요. 증시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트리거는 역시 2분기 금리 이제 2분기 때 실적 호조 네. 혹은 6월 혹은 7월 달에 나타날 이제 금리 인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2, 3일마다 올라가는 종목, 섹터, 업종 매매 바뀝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을 오래 갖고 가시는 것보다는 현재 수익 현실하면은 현재의 단기적인 수익을 일부라도 챙겨 두시고 그 다음에 올라갈 종목을 차례차례 찾아 나가시면서 다음 돈은 어디로 들어올까? 또 그 다음 돈은 어디로 들어올까? 미리미리 생각하시면서 네. 여러분들 돈을 좀 더 빠르게 굴리시는 게 현재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반대로 특정 섹터 종목군들을 오래 갖고 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고 1주 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이번 2025년도의 가장 큰 화두는 AI와 로봇이 결합한 휴머노이드입니다. 그 마지막 퍼즐이 전고체 배터리다.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 더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또 들어갈 만한 인프라 관련주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만 갖고 계시다면은 지금 시장 빠지는데 큰 어려움 없이 앞으로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 만들어 나갈 수 있으시겠고요. 말씀드렸던 이런 관련된 인사이트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고 내가 혹여나 이런 종목 갖고 있는데 어떻게 추가 대응할지 어떻게 추가 대응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있는 지금 방송 중에 정보톡방 입장하시면 또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이트와 함께 대응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유망 업종을 말씀드릴 겁니다. 원래 제가 총 6개 업종 섹터를 준비해 왔었는데 내용 길어질까 봐 오늘은 3가지로 잘라서 말씀드릴 거고요. 네. 다음 주쯤에 시간 될 때 한 번 더 나머지 3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AI 반도체 그리고 HBM 관련 업종입니다. 일단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엔비디아의 HBM 매출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주가가 SK하이닉스만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부분이 스마트폰밖에 없어요. 그나마 최근에 갤럭시 S25가 판매 호주를 기록하게 되면서 실적 잘 나왔죠. 다만 스마트폰은 교체 주기가 비교적 깁니다. HBM 같은 경우는 단순한 반도체 재료, 부품, 소재 이것만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지금 GPU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에 비해서 스마트폰 글쎄요. HBM에 비해서는 캐시플로우 흐름이 상대적으로 주기가 길기 때문에 네. 실적의 큰 폭으로 퀀텀 점프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최근에 다행히 그동안 많이 가격이 떨어졌던 디램 가격이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실적 또한 본격적인 개선세가 나올 수 있겠고 갖고 있는 디램의 재고자산 평가 가치 또한 올라가게 되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넥스틴,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이어서 현재 주가 또한 슬슬 바닥을 탈출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주봉상 개인적으로 저는 다음 주쯤에 한번 눌림 나온다면 충분히 신규 매수를 보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이 그래 저점 매수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하반기 때 AI 반도체가 더욱더 영업이익이 폭증할 수 있을 만한 이유는 AI 인공지능의 학습용 소위 말하는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한다는 걸 이제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이 딥러닝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후공정 장비 수요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앞으로 반도체는 하반기에 본격적인
실적이 개선되고요. 세 번째로 데이터 센터 투자 재개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수요 이 부분은 제가 이번 주 초였나요? 제가 제 기억으로 월요일쯤에 기억하고 있는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수요는 GDP 성장률을 앞지르고 있다. 돌파 흐름, 골든 크로스 나왔다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이유로 현재 로봇 관련주와 더불어서 이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적 방향성은 그동안 많이 디램 가격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 6월쯤에 하반기쯤에는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디램 가격에 힘입어서 앞으로 삼성전자, 이제 SK하이닉스 특히 디램 가격이 사업 비중에서 높은 기업들은 더욱더 실적 회복세가 실적 증가폭이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AI 반도체 쪽은 실적이 저점 찍고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저점을 탈출하면서 급격한 영업이익의 증가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이미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포기를 하고 계셨을 것 같은 2차전지 소재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기업은 포스코 피처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원준, CIS 등등 있는데요. 일단 이유는 최근에 전기차 캐즘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본격적인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캐즘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부분 기업들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의 이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죠. LG엔솔도 최근에 유럽 등지에서 이제 ESS의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재파를 터뜨리게 되면서 5조 가량의 대균 재파를 터뜨렸죠. 그래서 이에 힘입어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하반기에는 유럽, 미국 등 중심으로 수요 반등이 이제 전망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과 더불어서 전기차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현재 사우디에도 본격적인 공장 첫 삽을 떴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폐지 그리고 혹은 지원금 보조금을 낮춰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국산화 소재 개발에도 가속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사 다변화로 실적 변동성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있는 테슬라가 만드는 전기차 중심으로 전기차가 좀 중국 내에서만 좀 한정적으로 성장해 나갔다면은 현재는 테슬라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뭐 볼보, 아니 폭스바겐 등등 이러한 다른 전기차 업체로도 많이 계속해서 고객사가 다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2분기 때 K배터리 3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저가형 배터리 그리고 그동안 NCM 배터리에 좀 많이 비중이 컸었는데 이걸 슬슬 이제 LFP와 더불어서 또 앞으로 이제 뭐 원자재 있던 뭐 리튬, 카드뮴 아니면 뭐 이런 뭐랄까요 코발트 이런 원자재 많이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이제 이런 게 비중은 점점 줄어들면서 이런 원자재의 이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특히나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중이 이제 기존의 배터리에 100% 들어갔다면 이제는 절반 수준 50%만 들어가는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개발하는 중저가형 배터리가 워낙에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중저가형 배터리의 수요가 또 이제 증가하게 된다면 이에 따라서 K배터리 3사의 실적 또한 개선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적 방향성은 역시나 반도체와 유사하게 상반기 때 바닥을 찍었었는데 이제 하반기 때 본격적인 중저가형 배터리와 더불어서 앞으로 실적이 한 번 더 회복세 흐름을 이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2차전지 이쪽은요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도 지금 반도체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모두 바닥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이런 실적 흐름이 데이터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확인이 된다면 주가도 하나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중순인데 이제 6월 되면 하반기에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 수준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와 관련된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선해운 쪽인데요. 대표 기업으로는 이제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HMM 혹은 뭐 하나오션 이런 기업들이 있죠. 현재 2022년부터 이 3년까지 대규모 수주를 기록했던 건들이 이제 이번 하반기 때 본격적 매출에 반영이 시작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고부가 LNG선 군함 수주가 이제 영업이익률 개선에 이제 견인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K조선과 협력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운수함뿐 아니라 이제 군함까지도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군함을 건조 혹은 수리까지 하는 MRO 체결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수주 그리고 이에 따른 판가 개선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퀀텀 점프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들을 본격적으로 과거에 꾸준하게 쌓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신규 수주 기대감 또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이 된다면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다른 조선 기자재 예를 들면 뭐 동방성기 이런 기업들 그죠? 아니면 일승 이런 것들 이미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10월부터 열심히 말씀드렸고 현재 최근에 9만 원 찍고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군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반대로 시장 대비 얼마 올라가지 못했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주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또 시장도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따라 올라가는 키 맞추기 흐름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조선 기자재 여러분들 종목 찾으셨다면 해당 종목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글로벌 해상 운임 회복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중국 간의 물류 갈등 영향 때문에 이번에 적어도 한 4주에서 6주 사이에 이 물류에 따른 물동량 또한 급격하게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0일 동안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가 대폭 낮아졌죠. 앞으로 이 관세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마느냐는 앞으로 두 정상의 회의 내용 그리고 정책 방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90일 동안 낮아진 관세 인하가 있기 때문에 이 낮아진 관세 인하 이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 좀 움츠러들었던 물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번에 글로벌 해상 운임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반도체와 2차전지는 실적의 저점을 찍고 반등세를 보이는 현황인데 현재 조선, 해운 쪽 같은 경우는 실적 방향성이 과거에 충분히 쌓아뒀던 수주 잔고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하반기 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이 이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적이 더 꾸준히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하반기 때 언제 한번 실적 피크를 찍을지 이건 알 수 없어요. 다만 아직까지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조선업 협력 기대감에 따른 영업이익 실적 증가 기대감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대 볼만하다. 다만 이런 부분이 선반영이 되어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은 추후에 2분기 때 우리가 실적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초과해주고 있는지 혹은 실질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 간 조선 협력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을 때 세부적인 디테일 우리 확인해 봤을 때 이 정도면은 한 번 더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것보다 좀 더 기대치를 뛰어넘는 세부적인 디테일이 나왔다 한다면 좀 더 실적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있겠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보다 현재 시장 대비 올라가지 않은 코스닥에 있는 조선 기자재 같이 공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제가 3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준비해 왔지만 오늘 시간상 일단 3개만 말씀드리고 첫 번째 AI 반도체, 두 번째 2차 전지 소재, 세 번째 조선업 쪽이었습니다. 키워드는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인 HBM 그리고 장비, 후공정 쪽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IRA, 그 유럽 회복 수요 쪽이겠죠.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수주 본격화됨에 따라서 매출이 이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반도체 2차 전지는 영업이익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 조선은 과거에 쌓아놨던 대규모 수주 잔고가 본격적으로 다음 분기 때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매출 이연되면서 본격적인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3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한번 이제 또 시간 된다면 마저 또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는 단타 검색기 소개해드리면서 어떻게 단타로 수익을 내는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하반기에는 로봇과 그리고 AI를 결합한 휴머노이드, 잊지 않고 투자로 연결지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또 그 외에도 2차 전지와 조선 및 해운주까지 오늘 하반기 영업이익 기대도 좋겠다라고 코멘트 이어주셨습니다. 이 섹터 내에서 주도주 매수 타이밍 함께 잡으시고 싶으신 분들 저희 정보톡방에서 전문가님이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오늘 관련
관련된 이슈 그리고 그 섹터 내에서 필요한 주도주들 함께 매수 타이밍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지는 코너로 저희 전문가님께 한번 의뢰해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님 만나뵐게요. 전문가님, 네. 이제 2분기가 어느덧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1분기 어닝 시즌도 곧 마무리가 되는데 네. 이때 이제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실적 시즌 끝났는데 내가 수익을 정말 얻을 수 있는 그런 고단수 그런 솔루션이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다고 많이 문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의 그 해법을 말씀 주시죠. 일단 가장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특히 국내 증시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언제 사야 될지 네. 또 언제 팔아야 될지 그리고 이 종목이 좋은 건지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사실 때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으니까 삽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더 이제 고점 찍었다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치우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유상증자라거나 아니면은 고점에서 갖고 있는 자회사를 분리해서 빼내서 이제 따로 상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끝까지 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바닥에 사게 되는 경우에는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장 안에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또 실적 장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어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타 같은 경우도 있으면 상당히 좋으신데요. 단타를 내가 안 한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익 매매하시거나 중장 매매했을 때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차트 내용이 있으니까 꼭 집중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3분봉으로 주도주 단타 당연히 어떻게 잡는지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첫 부분에 좀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갔는데 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단타 하실 때 검색기에 제가 다 드리지 않습니까? 아직 안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있는 정보톡방 안에 입장해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검색기 이용하실 때 개장 이후에 15분 안에 검색기에 뜨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베스트는 9시에서 9시 3분 안에 뜨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15분 지나서 뜨는 종목 위주로 매매해도 수익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군들은 후속주, 대장주를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타로 얼마큼 수익 낸다 그랬죠? 매일매일 플러스 10% 목표입니다. 네. 그런데 15분 지나서 매매하는 종목군들은 따라가는 쫄병주예요. 대장주가 아닙니다. 네. 그런 종목군들은 수익을 좀 작게 잡아야 돼요. 3에서 5% 정도. 그 말은 뭐냐? 어느 정도 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경우에는 운 좋게 좀 5% 이상 가져갈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 빠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장주 가능하면 15분 안에 베스트는 3분 사이에 포착되는 종목 위주로 매매해야 된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장 초반에 15% 찍고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15% 오른 종목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9시 3분 땡 되고 나면은 종목이 검색기에 뜹니다. 근데 그 종목이 이렇게 윗꼬리 없이 이렇게 그냥 종가 고가인 네. 종목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과매수 종목입니다. 고가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조정받고 그러니까 팔 사람 팔고 10에서 13% 사이에 주가가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야 그때 올라가는데 이렇지 않고 그냥 15%까지 주가 찍고 나서 조정 없이 바로 또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올라가 봐야 3에서 5%까지만 올라가고 빠집니다. 이런 건 우리가 10%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10% 수익을 내기 위해선 15%까지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종목이 장중에 주가 빠지면서 10에서 13%까지 빠지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10%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런 종목군들이야말로 그날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고요. 그런 종목군들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서 24%, 5%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후자 종목으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단타로 10%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단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동성을 동시에 이용하면서 가장 많은 거래량, 거래 대금이 유입이 돼야 됩니다.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터진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제가 검색기에 다 설정해 놨는데 가장 강한 종목이라면 적어도 9시에서 9시 3분 사이에 검색기 포착이 됐을 때 그날 거래 대금이 3분 사이에 적어도 40억에서 100억 혹은 그 이상 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좀 힘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그날 거래 대금이 한 3억에서 한 10억 정도만 터진 종목이다. 약한 종목입니다. 언제 올라갈지 알 수 없고요.
호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고 올라가더라도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단타도 잘하고 있는데 스윙을 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래대금, 거래량 꼭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서 그날 강한 종목 잡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상 3분봉상 기준으로 강한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분봉 캔들 하나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적어도 캔들 하나에서 거래대금이 10억 정도 나와줘야 돼요. 10억 정도. 네. 3분봉상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보통 강하게 마감된다면 그날 이제 거래대금이 통상 1,000억 이상 네. 터져줍니다. 1,000억 이상 터져줘야 강한 종목이고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 업종이 되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제가 단타 검색기 통해서 최근에 4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매일매일 공유하겠죠. 네. 대주산업 10% 수익 달성에 성공했고요. 지금 왼편 차트 보이시죠? 네. 대주산업 10% 그리고 핑거스토리 16%, 아이스크림에이도 14%, 유보텍 14%, TS인베스트 14%, 솔트룩스 10%, 온고크로 10%, 꾸준히 10% 찍어주고 있죠. 동양철강 10%까지. 지금 시장 자체도 매일매일 검색기 안에 포착되는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장 초반에 강한 종목 위주로 공략하신다면 좀 10%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검색기를 받아가서 하고 있는데 내가 10% 수익 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정보톡방 안에서 제가 실제로 매수, 매도, 비중, 투자 포인트, 종목명까지 모두 하루에 2개, 3가지 수익과 함께 단타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실전 매매해 보시면서 전문가는 이때 사고 이때 파는구나, 오늘 같은 시장은 이런 걸 사는구나 한번 참여해 보시면서 전문가는 이렇게 매매하는구나 한번 직접 알아가 보시면 더욱더 좋은 기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잠시 후에는 국장 히든 종목 마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미스탁의 와우 포인트였죠. 바로 이태양 전문가님의 3분봉 단타 검색기 놓치시면 고수익의 지름길을 포기하신 겁니다. 지금이라도 가져가셔서 정말 좋은 정보들 다양하게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지금 바로 3분봉 단타 검색기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선착순 10분께만 드리는 한정판 투자 정보 이벤트 지금도 방송 중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반드시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가득 얻어가세요. 네, 그럼 이어지는 코너 바로 금요일에 히든 종목을 찾아봐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 또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요즘 이태양 전문가님 다른 별명이 생기셨다고 들었는데 뭐죠? 네. 이태양이 아니라 이제 네. 이스타가 됐다. 네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네. 항공사 이름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정말 이런 히든 종목을 잘 짚어주셔서 네. 이스타로 바꾸셨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히든 종목 알차게 네.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또 소개해 주시죠. 방금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국제 안에서 매매를 하실 때 많이 떨어졌으니까 일단 사보자 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사실 국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하는 자리, 매도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전문가 뺨치는 인사이트가 있으시다면 사실 이런 매수 매도 자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앞으로 오를 종목이라면 한 2, 3일 전에 혹은 일주일 전에 미리 사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은 큰 걱정 없이 수익이 나겠죠. 하지만 일단 올해 큰 화두가 휴머노이드, 로봇 AI라고 해도 모든 종목이 올라간 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단타와 더불어서 스윙까지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드리는 조건 검색기 어느 정도 써보시고 익숙해진 분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스윙도 못하고 단타도 못하는데 스윙 하나도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오늘 드리는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4월 초 때 유보텍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윙 매매하실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평선 11선입니다. 11선 기준으로 주가가 지지를 받는지 네. 돌파 이후에 눌림이 나오는지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11선이라는 건요. 분봉상에서 240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12시에서 1시 기준으로 딱 캔들이 2개는 아닙니다. 낮과 밤 생각하시면 돼요. 240분봉상에서 20선 지지를 받는지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일봉상에서 11선 여러분들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차트상에서 바닥에서 느닷없이 상한가가 터지는 종목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유보텍이라는 종목도 바닥에서 느닷없이 상한가가 터졌고요. 주가가 쭉 기어가다가 어느 순간 급등이 나옵니다. 그죠? 제가 이 종목은 2024년 기준 실적이 대규모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바닥에 상한가 터진 1차 매집봉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슈
지금 시장에 이슈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1,200원대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5거래일 만에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자마자 2주 만에 무려 70에서 80% 네. 상승세 기록을 했습니다. 유보태뿐만 아니라 3S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공개해드리자마자 하루 만에 23% 상승세가 나왔고요. 아방컴퍼니도 하루 만에 29% 상승세, 유니온도 17% 상승세. 또 최근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도 여러분들께 AI 관련주다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공략하고 나서 이제 하루 만에 22% 상승세가 나왔죠.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따른 수혜주입니다. 현재 6월 3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알래스카 이 사업하니까 한번 놀러 와서 간단한 같이 얘기 좀 하자. 네. 근데 우리는 아마 주요한 사람들이 못 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때 중요한 이슈가 있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전에 에이펙 통해서 이제 제주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국가 21개 국가들이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 안에 주요한 무역 협상단과 본격적인 관세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선 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카드를 꺼내 들고 나왔고 미국 측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 협상이 잘 되게 된다면 특히나 자동차 부분 관련해서 상호 관세, 특히나 기존 품목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면제시키는 카드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자동차 부품 관련주를 잘 봐야겠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이고 미국 내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실적 나왔는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다. 그리고 팬데믹 때 주가가 저점을 찍고 나서 급등 기록한 이후에 최근 주가는 또 한 차례 큰 폭의 반등을 기록하다가 여기 이제 막 이때 부분에서 이전에 저점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횡보하면서 상단에 있는 122평선을 122평선을 오랜 기간 동안 돌파 흐름 이후에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1차 돌파, 2차 돌파, 3차 돌파, 이번 4차 돌파 이후에 안착 그리고 조정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 부분에서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 되어 있고요. 네. 실적 잘 나가는데 주가는 오랜 기간 동안 눌려왔던 만큼 한번 매수에 들어온다면 또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해당 종목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있는 종목 톡방 안에서 종목명 공개해 드리니까 지금 얼른 미리 입장해 계셔서 방송 끝날 때 히든 종목명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슈, 단타, 그리고 스윙으로 만나는 히든 종목까지 오늘 국장 정보 정말 알차게 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저희 정보톡방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국장에서의 패키지 정보 또 알차게 가져가셔야겠죠?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셔도 좋고요.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국장에서 다뤘던 오늘의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정보들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발빠르게 입장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이어지는 내용 2부 미국장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한미스탁 2부 미국장도 또 활기차게 시작해봅시다. 전일 뉴욕 증시는 3일 연속으로 엇갈린 방향을 보였습니다. 미중 관세 불안은 줄었지만 급격한 과매수의 영향으로 추가 상승 제한이 걸린 건데요. 또 그간 많이 올랐던 기술주는 간밤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도매물가 지수 급락 그리고 소비지표 관련해서도 전날 대비 상승폭이 많이 줄었던 모습인데요. 또 하지만 또 증시는 그만큼의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투자자분들을 의문점을 더하는 부분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님과 함께 또 하나씩 증시 이슈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사실 3일 연속으로 이렇게 뉴욕 증시가 엇갈린 방향을 보이기는 하는데 더 궁금했던 점은 기술주들이 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르는 날도 있고 갑자기 또 빠졌다가 이렇게 좀 불안정한 시장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네.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제가 이번 주 내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현재 나스닥 지수가 잘 보시면 이번 주에 좀 갭을 뜨면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현재 나스닥 위치는 과거에 봤을 때 지금 차트는 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 주봉 차트. 빨간 색깔 선을 제가 미리 그어왔죠. 이때 저항대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제가 한 3일 연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혹은 최근에 미장 많이 올라가지고 야 이땐가 해서 인간 지표가 등장하신 분들이 계실까 봐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 돌파하지 못하고 빠고 떨어졌죠. 그리고 이때 11월 첫째 주 트럼프 당선 소식에 빨간색 선 저항선을 뚫고 올라섰는데요. 이때 빨간색 선 위로 또 올라타 놀다가 갑자기 AI 거품론, 경기 침체, 트럼프 관세 연장 시작한 거 아니야? 라는 소식 나오면서 투매가 시작됩니다. 그 다시 한번 과거에 돌파하지 못했던 빨간 색깔 저항대를 바로 이번 주에 돌파에 성공한 건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역사적인 과매수 구간입니다. 네.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매물대를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저점에서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장에서 나오지 않았던 더 큰 호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뭐냐면 미국,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었어요. 그죠? 이게 가장 큰 악재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최근에 갈등이 완화되고 있죠. 가장 큰 악재가 완화되면요. 가장 큰 호재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큰 호재가 나오려면 미국, 중국 간의 관세가 제로가 되지 않는 이상 시장은 더 올라가기 힘들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점에 터진 거래량이 지수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거래대금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죠. 이건 뭐냐? 상승 동력이 슬슬 둔화가 되고 있다. 여기 더불어서 좀 팁인데 주봉상이나 일봉상에서 이렇게 노란 색깔 20선, 이평선이 올라가다가 꺾이는 구간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 기울기가 쭉 올라가다가 20선은 쭉 올라가다 꺾이는 부분이 있죠. 네. 꼭지점 부분.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거 미분상에서 봤을 때 X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죠? 고등학교 때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시면 그냥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대가 딱 시장에서 말하는 변곡점입니다. 저항 구간. 20선 올라가다 이때 꺾이는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대가 변곡점입니다. 아직 도달하지 않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다음 주에 더 올라간다라고 한들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고 지금 시장은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 그동안 올랐던 기술주가 빠질 때 수급이 어디 쪽으로 올지 옮겨가는가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다음 주에 더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나스닥 지수는 어디까지? 어깨까지 충분히 올라온 고점 구간에 다다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막 테슬라 사되나? 많이 막 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예? 제가 이때 15,700% 사라고 할 때 안 사시고 네. 한 30% 올랐습니다. 30%. 꼭 이때 꼭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위험합니다. 거기서 말씀드리고요. 현재 미증시에 요약해 드리자면 S&P 지수는 4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전에 정고점 부분까지 다다랐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 뭐다? 이전에 고점에서 몰려있던 사람들이 나에게도 구조대가 하면서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치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피크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눌림 나올 때 한 번 더 공략하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만 관련 우회로 배당주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이기 때문에 일부 배당주들은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경제지표 보시게 되면 소매 판매 부진,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하락하게 되면서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 6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PPI 하락은 기업들이 일부 관세 부담을 흡수하고 있다는 신호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1분기 때 실적은요. 대부분 기업들이 관세 전쟁에 따른 원자재 고정비 증가 부분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원자재라는 건요. 기업들이 대부분 그날 뭐
노량진도 아니고 그날 따옵니까 원자재를. 네. 이 원자재라는 건요 기업들이 대부분 해외 수입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해서 3개월에서 6개월 특정 기간 동안 이제 선물 거래 계약 수합을 통해서 정해진 가격으로 네. 미래에도 좀 싼 가격으로 사올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선물 선도 계약 수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기간이 아직까지 1분기 기간 때도 걸쳐 있었기 때문에 현재 1분기 때 실적이 S&P 500 지수 대부분 기업들 77%가 기업들이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잘 나왔어요. 물론 관세 전쟁 우려 때문에 기업들이 대부분 가이던스를 낮췄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 것도 있겠죠. 하지만 2분기 때 실적이 진짜 실적이고 그때 실적이 잘 나와야 이 기업은 관세 전쟁을 잘 이겨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번 주였죠. 화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나? 그때 이제 4월 CPI 지표가 나왔었는데 시장 예상치가 2.34 정도였는데 딱 부합하는 2.3%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하려면요. 이 CPI 지표가 2.3에서 네. 0.3 더 낮은 2% 정도까지 도달해야 돼요. 그래야 고용 시장도 보고 물가도 보는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월 달 기준으로 2.3이니까 지금 거의 한 달마다 0.1%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3개월 뒤 그러니까 한 7월, 한 8월 그쯤 되면은 금리 인하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계속도 빠르게 이제 PPI 지표도 워낙 빠르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라진다면 한 7월 상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해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주요 종목 이슈를 보시자면은 현재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매출에도 순이익이 감소하게 되면서 관세 부담으로 가격 인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페타 같은 경우는 이제 AI 모델 출시 연기 보도로 하락을 했고요. 유나이티드헬스는 메디케어 사기 관련해서 형사 조사가 보도가 되고 나서 어제 급락세를 이제 그렸습니다. 현재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약가 인하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대부분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금리 인하 시에 보신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약 관련된 의약품, 제약 쪽이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제 필수 소비재 쪽에 좀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만성 질환 쪽에 좀 포커스 맞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가 어렵고 좋고 떠나서 좀 꾸준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소위 말하는 좀 경기 방어주 쪽의 성격을 띱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거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반대로 매출이 잘 좀 나오지 않고 캐시카가 없는 기업들, 매일매일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들은 역시나 금리 인하가 빨리 되어야 싼 값에 돈을 조달해서 임상을 하고 추가를 띄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지금쯤 이르고 6월 달이나 7월 달이나 금리 인하 됐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경기 방어주 성격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됐을 때 경기 침체 나왔을 때 그때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사이클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연준 그 전문가들은 현재 연준 바이사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성장 둔화, 물가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말하고 있고요. JP모건, 제이미 다이먼은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침체 위험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미국의 경제 데이터의 손실, 훼손에 따른 경기 침체가 가장 큰 리스크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트럼프가 이제 미국을 다시 한번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고 중국의 시장 개방하라 이렇게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차츰차츰 빠르면은 이제 전 개인적으로 한 7월쯤에는 이제 어느 정도 남아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이 슬슬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이번 2기 행정부 때의 기간은 좀 짧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여러 가지 좀 의견 마찰, 그리고 지지율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1기 때처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끌고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더불어서 현재 이제 라모스 인베스트먼트는 시장을 신중한 낙관론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어쨌거나 시장이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2분기 때 본격적인 관세 전쟁 이슈가 반영된 실질적으로 잘 나와야 되겠고요. 여기 더불어서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 안에 금리 인하가 나와야 시장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뭐 테슬라가 됐든 뭐 엔비디아 아니 뭐 인텔
이런 주요 M7 종목군들도 모두 브리핑 드리고요. 최근에 시장 피크 찍었을 때 사신 분들은 최근 대부분 M7 종목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 테슬라도 빠지던데, 네, 말씀드렸죠? 시장 피크입니다. 지금 사지 마시고 눌림 나올 때 사시고 앞으로 올라갈 종목 선별적으로 매매하기 좋다. 거듭 강조를 드리고 잠시 후에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스탁 2부 오늘 이슈에서는 과매수 구간과 그리고 이때 필요한 기술주의 향방까지도 챙겨주셨습니다. 또 차트상의 꿀팁도 오늘 함께 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이슈와 그리고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 저희 정보톡방에서 더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2가지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선착순 10분께 드리는 한정판 투자 정보 이벤트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진행하고 있으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미국장에서의 하이라이트 또 히든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미국장 히든 종목 오늘 너무 기대되는데 히든 종목 나와줘 한번 불러볼까요? 네, 오늘 히든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요즘 뭐 사야 되나 많이 고민 많으실 텐데 어차피 올라갈 종목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제가 나스닥 15,700포인트 강조드릴 때 이건 꼭 사자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뭐 SMR 이런 종목 아시죠? 뉴스케일 파워. 이건 제가 히든 종목으로 그 당시에 2번, 3번 강조드렸던 종목인데 15,000, 16,000에 사신 분들은 현재 수익률이 100%를 넘었습니다. 2배 수익을 봤어요.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관세 전쟁이 회피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유형이 아니라 무형의 관련주입니다. 뭐냐면은 관세라는 건 철강, 자동차 어떤 형태가 있는 것에 관세 매겨집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은 형태가 없는 기업이고요. 잘 보시면 지금 주봉상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는 장대 양봉이 터졌죠. 장대 양봉이 터지기 전에 주봉상 차트가 올라갔다가 여기 고점 기록했다가 빠지고 네. 아랫골이 올라오면서 다시 빠지고 이렇게 고점을 2번 확인했다가 이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특정한 박스권 혹은 저항대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에는 주가가 한 번 더 돌파했던 캔들의 이 저점, 이 구간이 다시 한번 기준 가격이 되는 겁니다. 제가 반타에 못 끄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의 시가 라인대 이 구간대를 지금 다시 한번 최근에 이때 한 번 더 주봉상 돌파 시도하면서 거래량 갑자기 올라왔죠. 또 주가가 빠지면서 다시 한번 최근 4주 연속 바닥 네. 구간에서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빨간색 선 그어드렸던 이 장대 양봉 시가 라인 있죠. 이 시가 라인을 첫 번째 돌파 시도, 두 번째 돌파 시도하면서 거래량이 바닥 구간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시가 라인, 장대 양봉 시가 라인 돌파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가격대 대략적인 가격이 한 22,000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가격이 원화로 봤을 때 13,400원 정도 됩니다. 적어도 올라간다면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차트 매매하실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급등주는 네. 의미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면 다시 한번 이 장대 양봉의 출발 지점, 시작 지점으로 반드시 주가가 회귀합니다. 추세는 늘 반복돼요. 여기는 종목도 이러한 패턴을 봤을 때 여기 돌파하지 못하던 매물대를 돌파했던 장대 양봉의 시가 라인 네. 빨간색깔 선 여기 한 번 돌파 시도, 두 번 돌파 시도하면서 주봉상에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1주, 2주, 3주, 4주 연속적으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현재 이 히든 종목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구간에서 담아가셔야 하는 종목이 되겠고요. 해당 종목은 제가 1부 국장, 2부 히든 종목 모두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종목 톡방에 올려드리니까 입장하셔서 히든 종목명 얼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무형의 관련주 저희 히든 종목 오늘 공개해드립니다. 정보톡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셔도 되고요.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히든 종목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입장해보시기 바랄게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혹은 가치,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한미스탁은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정보 고민해서 알차게 담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